자, 장애인 육상 스포츠 등급 분류 규정에 관련된 강의 네 번째는 지난 세 번째에서는 뇌병변 장애인의 최소 장애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특히 트랙에 관련돼서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지체장애의 최소 장애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의 최소 장애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 기준을 넘은 선수들은, 넘은 선수들은 T44, T47, 그리고 T54 등급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의족이나 의족을 끼고서 100m를 달린다면 T64에 해당되는 등급입니다. 요 선수들, 최소 등급을 넘은 선수들의 육상 트랙 경기 모습을 일단 보고서, 그리고 최소 장애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등급은 T 상지 절단의 경우에 T47에 해당이 되죠. 서서 트랙을 달릴 경우에 T47에 해당되고, 하지 절단의 경우에는 T44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앉아서 트랙을 할 경우에서는 휠체어 레이싱에 해당되고, 최소 장애 기준이 넘으면은 T54에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44, 47, 54 등급이 최소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등급이고, 먼저 상지에 절단이 있어서 최소 장애 기준을 넘은 T47의 100m 달리기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팔이 절단이 돼가지고 크라우칭 자세의 보조물을 사용해서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00m를 10초 5 정도에 달렸습니다. 도쿄 패럴림픽에서의 100m의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T44 여자 100m 달리기 모습인데요. T44의 경우에는 하지, 그 다리에 절단이나 관절 가동 범위 장애 등이 있어서 하죠. 근데 T44는 이제는 경쟁을 하면은 대부분 다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족을 사용한 것이 결과가 좋게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수가 다 의족을 사용하고서 100m를 달립니다. 그래서 T44의 경우에도 도쿄 패럴림픽에서는 T44 100m 달리기 경기가 없었어요. 보조기를 사용하면, 의족을 사용하면은 T64로 들어오고 64 선수들의 뛰는 모습입니다. 지금 8명의 선수가 중에 7명의 선수가 의족을 사용하고 달리고 있고요. 1명의 선수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달리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레인에 이 선수가 보조기를 차고 사용을 하는 거죠. 요 정도 보조기를 착용을 했다. 나머지 선수는 다 의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보조기를 착용하고 달렸다라고 해도 44가 아니라 64로 와서 뛰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보조기를 차고서 이벤트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모두 다 60번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은 60번대 등급 분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하면은 보조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60번대로 와서 의족을 사용하는 사람과 함께 100m 달리기를 합니다. 여자 100m 달리기 T40, 64의 기록은 12초 중반대 100m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최소장애 기준, 적격장애 그룹 두 번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 장애 유형이 있죠. 사지결손, 관절 가동 범위 장애, 근력 장애, 다리 길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사지결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지결손, 상지 쪽에 결손이 있냐, 하지 쪽에 결손이 있냐, 먼저 구분해야 되죠. 상지 쪽에 결손이 있다 그러면은 달리는 데는 하지 결손보다는 조금 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장애가 조금 더 중합니다. 그래서 팔꿈치 이상이 절단이 돼야지만
팔꿈치 쪽에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뼈만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 경우에 최소 장애 기준을 넘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팔이라면 그 밑이라면 양팔이라면 양팔이 손목 이상의 절단이 있는 경우에 달리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의 경우에는 발의 경우에는 달리는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죠. 발에 반이 없으면은 반 이상이 절단됐으면은 최소 장애 기준을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만큼 발이 뒤꿈치가 남아 있는 것보다 발목 이상이 절단이 돼서 의족을 끼고 있는 게 걷는 자세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은 점점 줄어들고 발목 이상이 절단이 돼가지고 의족을 사용하는 선수들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자, 뇌병변 장애 같은 경우에는 복지 카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되기 위해서 복지 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보다 최소 장애 기준이 훨씬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뇌병변 장애인은 최소 장애 기준에 넘는 사람이 지금 육상 선수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막혀 있어요. 그런데 지체장애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육상에서 제시하는 최소 장애 기준보다 우리나라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넓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엄지손가락과 검지가 없어도 장애 등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를 훨씬 넘어서 팔목 이상이 없어야지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체장애로 복지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장애인 육상에 도전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이 최소 장애 기준을 넘으면 진짜 장애인 육상 선수가 되는 겁니다. 복지 카드를 갖고 있는 장애인 중에 장애인 육상 선수가 안 되는 최소 장애 기준을 못 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뇌병변은 그렇지 않아요. 모든 뇌병변 장애인이 장애인 육상의 등급 분류에서 38 이상의 최소 장애 기준을 넘어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다.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지결손에 이 정도의 장애가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장애는 있는 게 확실해 하는 사람들은 100m에서 400m 점핑 이벤트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한 팔의 손목 이상,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기 위해서는 양팔의 손목 이상이 절단이 되어야 되는데 한 팔의 손목 이상이 절단이 되었어도 아까 T47 선수처럼 크라우칭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비장애인 육상 선수가 뛸 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기형이 있는 경우에는 기형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절단의 경우는 확실하고요. 근데 손이 있어. 절단이 된 게 양손이 다 있어. 근데 한 손이 어깨에 붙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절단이 아니라 기형인 거죠. 그런 경우에 손끝부터 어깨부터 손끝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그 거리가 반대쪽 팔의 어깨부터 팔꿈치까지의 거리보다 짧으면 그거는 팔꿈치 이상 절단이랑 마찬가지다 라고 해가지고 사지결손으로 최소장애 기준 넘는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양손이 다 달려있어요. 근데 짧아. 그런 경우에는 비교할 만한 팔이 없잖아요. 그러면 길이를 잽니다. 양팔의 길이를 잰 다음에 그 길이를 합치고 키에 0.646을 곱한 길이보다 짧으면 그거는 양팔의 손목 이상이 절단된 것만큼이나 길이가 짧다라고 인정을 해가지고 최소장애 기준을 넘는 거고요. 100에서 400m를 뛸 수 있는 기준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도 0.646을 키에다 곱한 정도만큼 그만큼 길어도 그거 안으로만 들어오면은 100m 이거는 손목 이상의 절단이나 마찬가지야 라고 해가지고 장애인 육상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등급분류 규정집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지 이상은 이런 경우죠. 요 손이 다 있습니다.
팔꿈치도 있고 어깨도 있고 손가락도 있고 요 거리가 이 길이를 측정을 했을 때 반대쪽 팔의 어깨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보다 짧으면 인정. 하지 이상도 마찬가지로 다리의 길이가 발까지 다 있는데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무릎까지 발까지의 길이보다 짧으면 인정. 그런데 다리 길이 균형 차이가 7cm 이상 넘으면 뒤에서 최소 장애 기준을 넘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보다는 상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계산해서 측정하는 게 등급 분류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장애 유형인데요. 관절 가동 범위 장애죠. 관절 가동 범위 장애, 하지랑 상지로 나눌 수 있고요. 하지 같은 경우에 트랙에서 달리기에 조금 더 심각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절 카운트해야 되는 옥석을 가려야 되는 관절이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세 관절을 모두 다 검사를 합니다. 자, 엉덩관절의 굽힘과 펴을 봅니다. 그리고 무릎관절의 굽힘과 펴을 보고요. 발목관절의 굽힘과 펴을 봅니다. 그래서 관절이 다 펴지거나 다 굽혀지지 않는 경우에 그 사람은 최소 장애, 관절 가동 범위 장애가 있고 최소 장애 기준을 넘는다라고 하는 기준을 60도, 20도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이거를 지도사가 코치가 선수들하고 각도기를 재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어떻게 검사를 하고 이 정도면은 등급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거를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규정집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 규정집에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엉덩관절 굽힘과 펴을 검사를 하기 위해서 선수를 테이블에 누우라고 합니다. 누우라고 해서 엉덩관절이라고 하면 요 관절이 펴지는지 굽혀지는 건지죠. 그 기준은 무릎을 보면 됩니다. 무릎을 내가 드는데 엉덩관절을 고정하고 무릎을 드는데 원래는 여기까지 들려야 되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들리고 뭔가 턱 하고 걸리면서 안 들어가네. 그러면은 최소 장애 기준을 넘었다. 60도 이상 결손이 된다면은 60도밖에 안 올라간다 그러면은 최소 장애 기준을 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엉덩관절 펴을 보기 위해서는 선수 보고 뭐로 누워라, 옆으로 누워라 라고 한 다음에 다리를 엉덩관절을 고정을 하고 무릎을 뒤로 당겨 봅니다. 뒤로 당겨 봤을 때 이게 몸의 중심선까지도 오질 않더라. 그러면은 이거는 엉덩관절이 펴지는 게 안 돼서 관절 가동 범위 이상으로 최소 장애 기준을 넘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선수 보고 엎드리라고 한 다음에 이번엔 무릎 관절을 보는 겁니다. 무릎 관절을 볼 때는 무릎을 고정을 하고 발목을 드는 거죠. 발목을 드는데 발목을 들면은 정상의 경우에는 135도까지 거의 엉덩이에 닿을 정도까지 발목이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60도만 가고 턱 하고 막힌다. 즉 75도가 모질한다. 75도를 못한다. 결손이 있다. 그런 경우에 무릎 관절 굽힘이 안 된다 해가지고 최소 장애 기준을 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무릎 관절 펴입니다. 무릎 관절 펴에서도 의자에 앉으라고 한 다음에 무릎을 고정하고 발을 드는데 90도까지 들려야 되는데 60도까지밖에 안 들렸다. 60도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평소에 무릎이 살짝 굽힌 상태로 엉거주춤하게 서 있는 상태겠죠. 이런 경우에도 관절 가동 범위에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는 발목입니다. 발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목을 고정을 하고 발바닥을 앞뒤로 움직이는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그게 거의 안 움직인다. 10도입니다. 10도 정도만 움직이고 원래는 한 35도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이 정도밖에 안 움직이고 움직이질 않는다. 그러면은 발목의 관절 가동 범위 이상으로 최소 장애 기준을 넘었다라고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상지인데요. 상지는
팔을 흔들면서 달리는 동작인 거죠. 여기서 주요 관절 동작이라고 하는 거는 어깨 관절의 편다는 거는 뒤로 가는 겁니다. 뒤로 가는 동작, 그리고 팔꿈치 관절이 펴는 것과 그 다음에 굽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팔꿈치 관절의 움직임, 펴는 것 자체, 그 다음에 관절의 움직임 자체가 제한이 돼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이제 최소 장애 기준을 넘는지 안 넘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애매해요. 애매하고 여기는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확실하게 어깨를 움직이는 게 제한이 많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100에서 400m 또는 점핑 이벤트, 그러니까 높이뛰기 같은 게 팔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깨 관절의 굽힘이나 팔꿈치 관절의 이런 것들이 여기 기준보다 완화돼서도 적용이 돼가지고 최소장애 기준을 넘어서 100에서 400m 또는 높이뛰기 멀리뛰기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규정집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깨 관절의 펴을 검사를 할 때는 선수 보고 엎드려 누우라고 한 다음에 어깨를 고정을 하고 팔꿈치를 뒤로 듭니다. 원래는 50도 정도가 들려요. 50도 정도가 들리는데 50도는커녕 조금 들리는 듯 하더니 더 이상 뒤로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깨 관절 펴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팔꿈치 관절의 굽힘을 보게 되면 팔꿈치를 고정을 하면 팔꿈치를 잡아요. 잡은 상태에서 손을 밉니다. 밀었을 때 굽히는데 원래는 150도 굽혀야 되는데 요만큼 20도 정도 굽혀지고 더 이상 굽혀지지 않는다. 그냥 떡 하고 걸려서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런 경우에 문제가 관절 가동 범위에 이상이 있다라고 판정을 하는 거고요. 자, 굽힘과 펴을 다 합쳐가지고 30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관절 가동 범위의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 30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거 이상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을 움직여 봐가지고 이상하다. 자세가 중요합니다. 저 자세를 잡고 했을 때 관절 가동 범위가 제한이 있다. 그러면은 등급 분류 심사를 하고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근력장애인데요. 세 번째 장애는 근력장애입니다. 근력장애는 척수장애 또는 손상으로, 신경손상으로 해가지고 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근력의 저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조금 애매해지는 게 선수라는 게 훈련을 통해서 근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손상받은 근육 이외에 보조근들이 좋아지면서 기능이 많이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손상을 알아내려면은 검사자가 매우 꼼꼼하게 정확한 각도에서 운동을 시켜가지고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등급분류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수 발굴에 임해야 되는 그런 장애이기도 하죠. 먼저 근력장애를 하지를 먼저 보게 되면은 육상 동작에서 하지가 중요하니까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 중요하죠. 엉덩관절은 아까 수동 관절 가동 범위 장애는 굽힌 편만 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벌린 모음도 다 있습니다. 네 가지의 동작을 보면서 근력장애가 있는지를 꼼꼼하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보조근에 의해서 컴펜세이션 보상이 되는 것들을 다 잡아내기 위해서 모든 각도에서 다 봅니다. 그리고 무릎관절 펴을 봅니다. 무릎관절 굽힘은 볼 필요 없는 게 무릎관절 굽힌다는 거는 햄스트링이랑 같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엉덩관절을 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엉덩관절 펴과 무릎관절 굽힘은 같은 동작이기 때문에 엉덩관절 펴 본 걸로 끝나고 무릎관절에 관련돼서는 펴는 거, 축구공 차듯이 앞으로 펴는 것만 보고요. 그 다음에 발목 관절의 굽힌 펴을 보면서 이제 합니다. 자, 근력장애를 판단하는 원칙은 웨이트를 주지 않고 맨손 맨다리에서 중력 방향을 거슬러 가지고 가동 범위가 다 나오면은 안 됩니다. 그 가동 범위가 안 나오면은 근력장애로 최소장애 기준 넘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하재를 보고 있지만 상체를 한다면은 어깨 관절의
벌림을 본다면 웨이트를 달지 않고 중력 방향을 거슬러 지금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가지고 팔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은 일단은 안 됩니다. 최소 장애 기준은 여기까지밖에 안 오고 더 이상 안 올라가야 됩니다. 더 이상 못 올리고 살짝만 눌러도 그냥 툭 하고 내려가는 그 정도의 근력 장애가 있을 경우에 최소 장애 기준을 넘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검사하는 자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세 규정집에 나와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엉덩관절 굽힘을 볼 때는 선자세에서 다리를 들어보라고요. 엉덩관절을 보는 거니까 다리를 들라고 해서 무릎이 90도까지 들리지 않으면 관절 가동 근력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최소 장애 기준을 넘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엉덩관절 펴은 누운 자세에서 선수 보고 누우라고 한 다음에 무릎을 매트리스에서 들어보라고. 무릎이 떨어지면 그게 떨어진 걸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떨어졌다가 닿다 계속 왔다 갔다 하거나 뭐 꿈찔꿈찔 하면서 들릴까 말까 하는 정도가 된다 그러면 근력장애 이상, 근력장애가 최소장애 기준을 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엉덩관절의 모음과 벌림을 보면은 바로 누우라고 한 다음에 다리를 살짝 벌려놓습니다. 벌려놓고 안으로 모아봐 라고 했을 때 중심선까지 다리를 모을 수 있으면 안 되고 이게 한 번에 딱 가지 않고 툭툭 뭐 잘 안 되면 근력장애 이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옆으로 누우라고 한 다음에 요번에 위쪽 다리를 들라고 해서 5도 이상 5도라고 하는 거니까 조금 살짝 정도 들리는 정도까지만 가능한데 그게 들고 유지가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근력장애 이상으로 최소기장애 기준을 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무릎과 발목도 봐야죠. 무릎 관절 굽힘은 안 하고 펴기를 본다고 했잖아요.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펴는 거 기준이 무릎이 되고요. 무릎이 된 상태에서 발목을 드는 거죠. 쭉 하고 펴진 상태까지 되지 않으면 최소 장애 기준을 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발목 관절은 발바닥 굽힘, 달리기 할 때 지면을 찾는데 매우 중요한 거죠. 이 근육은 한 다리를 들고 한쪽 다리를 쓴 다음에 무릎을 바닥에서 지면서 뛰는 겁니다. 뒤꿈치를 바닥에서 뛰는 거죠. 내 체중을 다 실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들어 올릴 수 있으면 안 되고요. 뒤꿈치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열심히 노력하지만 떨어지지 않으면 근력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발목 관절의 외전, 내전도 중요합니다. 달릴 때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외전, 내전을 했을 때 발목을 의자에 앉아가지고 발목을 딱 한 상태에서 바깥으로 돌려보세요, 안쪽으로 돌려보세요 했을 때 이게 안 되면 이것도 근력장애 이상이 있는 거고요. 발목 관절에 발바닥 굽힘도 있지만 발등 굽힘도 있죠. 자,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위쪽으로 들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10도 이상 들지 못하면 이것도 발목 관절의 근력장애, 정강이 앞에 있는 근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발목 관절에 근력장애가 있어서 최소장애 기준을 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력장애 상지는 하지보다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육상 트랙에서는 어깨 관절의 굽힘, 어깨 관절의 펴, 팔꿈치의 굽힘만 보고 그 다음에 100m에서 400m 점핑에서는 팔꿈치의 펴도 봅니다. 손목 관절의 굽힘도 보고요. 이게 이제 모든 마라톤까지 100m에서 마라톤까지를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상지의 근력장애는 어깨 관절의 굽힘, 어깨 관절의 펴, 그리고 팔꿈치 관절의 굽힘,
팔꿈치 관절 굽힘을 보고요. 그 다음에 400m 이하의 이벤트나 점핑, 뛰기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 관절을 펴는 것까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것도 어떻게 검사하는지 규정집에 나와 있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규정집에 나와 있는 검사 방법, 검사 자세에 대해서 다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어깨 관절 굽힘을 검사할 때는 선수 보고 침대에 누우라고 한 다음에 어깨를 침대에 대고 팔꿈치를 들어보라고 합니다. 팔꿈치를 들어보라고 할 때 20도 정도까지는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이상 들지 못한다. 그러면은 근력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다시 엎드리라고 한 다음에 어깨를 대고 팔꿈치를 뒤로 들라고 했을 때 50도입니다. 이번엔 50도 정도까지를 들 수 있으면은 50도까지를 들 수 있다. 그러면은 괜찮은데 50도 들고 유지하는 게 안 돼. 또는 50도까지를 못 들어. 그러면 근력 장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팔꿈치는 선 자세에서 팔꿈치를 고정하고 손을 내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굽혀서 손을 드는데 90도까지입니다. 90도까지 들고 유지가 되면 안 됩니다. 유지를 못하거나 거기까지 못 올리면은 근력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최소장애 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선수로 육성하고 등급분류를 가서 등급분류사 함께 열심히 장애를 찾아내가지고 등급분류를 받아서 훌륭한 선수로 키워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다리 길이 차이인데요. 다리 길이 차이는 뭐 소아마비 같은 거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 태어날 때부터 다리 길이가 짧은 선천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장판이 다쳐가지고 한쪽 다리에 성장이 안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트랙 경기에서는 되게 장애가 이제 심한 상황에 되는 거죠. 근데 이게 7cm 이상이 넘어야지만 육상선수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다리 길이의 차이가 7cm가 넘어야 되는데 그 측정하는 기준은 왜 엉덩이 앞에 보면은 힙 앞에 있는 뼈 있잖아요. 그 뼈부터 복숭아뼈 안쪽까지의 길이를 양쪽을 잽니다. 양쪽을 재서 그게 7cm 이상의 차이가 나면 장애인 육상선수로 트랙으로 뛸 수 있다라고 최소 장애 기준을 넘어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지체장애의 마지막 적격장애 그룹인 단신입니다. 단신은 40, 41이라는 등급을 받게 되는 거죠. 최소장애 기준을 받으면 41로 뛰게 되고, 단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키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등급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18살까지는. 그 이후에 컨펌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컨펌을 받는 기준은 일단 이 세 개가 모두 들어맞아야 됩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요. 자, 비율이 맞는 키가 작은 사람은 그냥 키가 145인 사람은 평균적으로 팔의 길이가 66cm입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은 211이 돼서 3번 200cm 이하에 합당하지 않아서 선수가 될 수 없는 거죠. 이 조건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연골무형성증이라는 단신 선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연골무형성증이라는 그런 그 단신 그룹은 몸통에 비해서 팔이 짧습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145여도 팔이 짧기 때문에 팔이 55cm밖에 안 돼서 두 개 합치면 200 이하가 돼서 단신 선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냥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145면 66cm여서 안 되고, 키가 140 정도 되고 팔 길이가 60 정도까지 짧다면은 내려온다면 200이 되면서 육상 선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면은 비율이 맞으면 키가 더 작고, 비율이 틀리면 키가 좀 더 크고, 그런 형상의 그런 선수들이 이제 최소 장애 기준을 넘은 선수로 장애인 육상을 뛰게 됩니다. 여자는 키가 137이고요. 팔 길이가 63입니다. 두 개 합이 190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비율도 중요하고 전체 길이도 중요한 그것들을 다 측정을 해가지고 단신 선수가 등급 분류를 받아서 육상 이벤트를 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단신 선수들이 너무 없죠. 그래서 단신 선수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네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지금 얘기했던 뇌병변과 지체장애에 관련된 것을 필드 종목에서의 최소 장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